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특유의 냄새가 날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목욕을 하는데도 옷에서 묘한 냄새가 난다거나 손주들이 안기기를 꺼리는 것 같다거나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거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르신 냄새는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99%가 제대로 씻지 않는 5곳 때문입니다. 이 5곳만 신경 쓰면 일주일 안에 냄새가 사라집니다. 자신감도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5곳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귀 뒤입니다. 귀 뒤를 누가 안 씻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거울에 보이지 않으니 잊기 쉽습니다. 세수할 때, 머리 감을 때 귀 뒤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왜 냄새가 날까? 귀 뒤는 체온이 높습니다. 박테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전체의 유분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귀 뒤와 두피 주변은 다릅니다. 여전히 땀과 기름이 나옵니다. 죽은 피부도 쌓입니다. 이것들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박테리아의 온상이 됩니다. 안경 쓰시는 분, 보청기 착용하시는 분은 더 심합니다. 안경테와 보청기가 수분과 찌꺼기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어르신 74세. 매일 아침 샤워를 하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후만 되면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같은 눅눅한 냄새였습니다. 복지관 간호사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르신, 귀 뒤를 씻으세요? 김 어르신은 웃으셨습니다. 물론이죠. 샤워할 때 다 씻는데요. 간호사께서 손수건을 드렸습니다. 귀 뒤를 한번 닦아보세요. 손수건에 누런때가 묻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간호사의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순한 비누로 귀 뒤를 씻으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으세요. 일주일 후,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제를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향수를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귀 뒤, 딱 그곳만 신경 썼을 뿐입니다. 김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참 허무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귀 뒤 청소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세수할 때 귀 뒤에 순한 비누를 묻힙니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깨끗이 헹굽니다. 타월로 톡톡 두드려 말립니다. 저녁 따뜻한 물수건으로 귀 뒤를 닦습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젖은 채로 두면 박테리아가 더 번식합니다. 귀 뒤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피부 건강도 좋아집니다. 모공이 숨을 쉽니다.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냄새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피부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장소는 등과 허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착각하십니다. 샤워할 때 물이 흘러내리니까 등도 깨끗해지겠지. 아닙니다.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냄새가 날까? 등, 특히 허리 부분에는 많은 것이 쌓입니다. 땀, 죽은 피부, 피지. 이것들이 섞이면 끈적한 층을 만듭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습니다. 팔이 등까지 잘 닿지 않습니다. 에이, 귀찮아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씻지 않은 부분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는 층이 생깁니다. 그 층에서 흙냄새,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옷에 배고, 침대 시트에도 배고, 방 전체에 퍼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등 청소에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긴 손잡이 때밀이 또는 브러쉬,
순한 항균 비누. 부드러운 타월. 샤워할 때 등에 비누를 묻힙니다. 긴 손잡이 브러쉬로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허리 부분을 특히 신경 씁니다. 따뜻한 물로 깨끗이 헹굽니다. 타월로 두드리며 물기를 제거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노년 피부는 얇고 약합니다. 문지른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헹구십시오. 옷 입기 전에 완전히 말리십시오. 축축한 채로 옷을 입으면 박테리아가 옷에 번식합니다. 그러면 다시 냄새가 납니다. 필요하시면 무향 바디 파우더를 사용하십시오. 또는 빨리 마르는 로션도 좋습니다. 등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냄새 제거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삶에 대한 애정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피부 주름과 겨드랑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집니다. 탄력이 떨어집니다.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깁니다. 목,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 아래. 이런 곳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 주름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냄새의 본거지가 됩니다. 왜 냄새가 날까? 주름진 부분은 따뜻합니다. 햇빛이 닿지 않습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땀이 고입니다. 죽은 피부가 쌓입니다. 박테리아와 곰팡이균이 번식합니다. 매일 샤워를 해도 주름 속까지는 비누가 닿지 않습니다. 물로만 씻으면 겉만 깨끗해집니다. 주름 안쪽에는 로션 찌꺼기, 데오도란트 찌꺼기, 세제 찌꺼기까지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그래서 시큼하고 곰팡이 같은 냄새가 납니다. 옷에 배고, 가구에 배고, 침대에도 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주름 관리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로 주름을 펼칩니다. 순한 항균 비누를 손에 묻힙니다.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 아래, 무릎 뒤 등을 부드럽게 씻습니다. 주름을 들어 올려 안쪽까지 씻습니다. 깨끗이 헹굽니다. 부드러운 타월로 톡톡 두드립니다. 문지르지 마십시오. 노년 피부는 약합니다. 주름마다 타월을 대고 완전히 말립니다. 필요시 헤어드라이어 찬바람으로 몇 초간 말립니다. 무향 바디 파우더를 살짝 바릅니다. 젖은 채로 절대 옷을 입지 마십시오. 겨드랑이는 데오도란트만 바르지 말고 먼저 깨끗이 씻으십시오. 데오도란트 찌꺼기도 냄새의 원인입니다. 주름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피부 트러블도 예방됩니다. 가려움증, 발진,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냄새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두피와 헤어라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머리를 감으면 두피도 깨끗해지겠지. 아닙니다. 머리카락 씻는 것과 두피 씻는 것은 다릅니다. 왜 냄새가 날까? 두피는 살아있는 피부입니다. 땀을 흘립니다. 죽은 피부가 벗겨집니다. 기름도 나옵니다. 이 기름이 먼지, 죽은 피부, 샴푸 찌꺼기와 섞입니다. 그러면 두피에 막이 생깁니다. 이 막이 냄새와 박테리아를 가둡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 화학 성분이 변합니다. 기름샘이 너무 많이 분비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분비합니다. 기름이 많으면 기름지고 신냄새가 납니다. 기름이 적으면 건조해지고 각질과 박테리아가 표면 아래 갇힙니다. 정기적으로 머리를 감아도 두피를 제대로 마사지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찌꺼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향수로도 가릴 수 없는 냄새입니다. 두피 청소법은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머리를 따뜻한 물로 충분히 적십니다. 샴푸를 손바닥에 덜어 거품을 냅니다. 두피에 직접 바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합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살로 합니다. 원을 그리며 천천히 문지릅니다. 최소 2분간 계속합니다. 깨끗이 헹굽니다. 필요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타월로 톡톡 두드립니다.
뿌리 부분을 특히 잘 말립니다. 습기가 남으면 박테리아가 다시 번식합니다.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면 침구도 깨끗해집니다. 주변 공기도 상쾌해집니다. 하루 종일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실 겁니다. 두피 위생이 자신감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을요. 깨끗한 머리와 두피는 냄새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느낌을 바꿉니다. 어깨를 펴고 걷게 됩니다.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과 편하게 어울리게 됩니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큰 정서적 영향을 줍니다. 5번째 장소는 배꼽입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분을 놀라게 합니다. 배꼽을 누가 씻나요? 하지만 바로 이것이 어르신들에게서 지속적인 냄새가 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왜 냄새가 날까? 배꼽은 몸에서 가장 깊고 따뜻한 주름입니다. 작은 공간에 모든 것이 갇힙니다. 땀, 보풀, 죽은 피부, 비누 찌꺼기, 박테리아. 모두 배꼽 안에 쌓입니다. 수년간 씻지 않으면 이 축적물이 조용히 발효됩니다. 시큼하거나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옷과 피부에 퍼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샤워할 때 물이 배 위로 흐르니까 배꼽도 깨끗하겠지. 아닙니다. 물은 배꼽 속까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꼽은 작고 어두운 공간입니다. 주머니처럼 찌꺼기를 모읍니다. 씻지 않고 두면 의사들이 말하는 미세 환경이 됩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간. 냄새 유발 박테리아와 효모균이 번식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배꼽은 주 1회만 청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샤워 중 비누와 따뜻한 물을 손가락에 묻힙니다. 배꼽을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깨끗한 물로 헹굽니다. 깨끗한 타월로 말립니다. 면봉에 비누와 물을 적십니다.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청소합니다. 깨끗한 면봉에 물을 적셔 헹굽니다. 마른 면봉으로 완전히 말립니다. 배꼽을 청소하는 것은 냄새 제거만이 아닙니다. 피부 감염도 예방합니다. 배꼽을 오래 씻지 않으면 빨갛게 변하고 가렵고 분비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주 1회 청소로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꼽을 처음 청소한 후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섭니다. 몸의 어떤 부분도 하찮지 않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돌볼 때,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까지 신경 쓸 때 내면에서부터 새로워집니다. 채취는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몸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할수록 어떤 나이에도 신선하고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방식과 자신에 대한 느낌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비싼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 관심,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요. 오늘 우리는 5곳을 배웠습니다. 귀 뒤 매일 순한 비누로 씻고 완전히 말리기. 등과 허리 긴 손잡이 브러쉬로 직접 문지르기. 피부 주름과 겨드랑이 주름마다 씻고 완전히 건조하기. 두피와 헤어라인 손가락으로 2분간 마사지하며 씻기. 배꼽주 1회 면봉으로 부드럽게 청소하기. 이 5곳만 신경 쓰면 어르신 냄새는 사라집니다. 어르신 냄새는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작은 부위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자신감을 회복시킵니다. 청결은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삶을, 몸을, 세상에서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신선함, 자신감, 우아함은 항상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매일 조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가꿀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